오랜만에 국내 증시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국내 증시 바닥에 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하면 어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일 거고요. 어제 삼성전자 2거래일 연속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시장 이대로 지난주의 낙폭을 모두 회복할 수 있을지 어제장부터 복귀합니다. 코스피 오랜만에 2% 넘게 상승했습니다. 2.16% 올라 2,469.07포인트. 지난 9월 26일 이후에 처음으로 2%대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도 0.6% 상승해서 689.5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투자자들의 투심을 자극시키면서 삼성전자가 속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수급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점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72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62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도 19억 원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까지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 657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고 기관이 809억 원 순매도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개인만 홀로 1,58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대체로 좋았습니다. 어제 시장 상승의 선봉장이었던 삼성전자 5.98% 급등해서 종가 56,700원이었습니다. 자사주 10조 원 매입 계획이 낙폭 과대를 공감하는 위치에서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2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3.3%대, 현대차와 기아가 5%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KB금융도 2% 넘는 상승세 시현했는데요. 이번 주에 2천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자금을 집행할 것이란 소식에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주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칩 블랙웰이 발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에 주가는 3.65% 내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엇갈렸습니다. 어제 HLB가 자사 간암 신약 후보 물질의 FDA 임상시험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고 알리면서 주가가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25.3% 시세 분출하면서 시총 3위 자리에 오르며 시장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각각 2.4%, 3.5% 상승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7% 올라서 시총 8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백신 불신론자를 앉힐 것이란 전망에 시총 1위 알테오젠이 6.8%, 리가켄바이오가 5.67% 하락하는 등 나머지 바이오주 대체로 약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환율은 연이틀 1,400원 선을 하회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3원 60전 내린 1,395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주춤한 데다 달러화 약세 분위기도 이어지면서 환율은 1,390원 중반대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연동된 달러 인덱스 약세에 보조를 맞추듯 1,39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역외 환율도 1,392원 선인데요. 오늘 외환 시장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어제 시장 급등 마감한 상황에서 오늘도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테마가 있는 섹터들과 일정 체크해 두시고 개장 준비하시죠. 오늘은 자율주행과 우크라이나 재건, 우주항공, 그리고 AI 반도체에 영향을 줄 소식들이 보도됐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테마, 간밤에 뉴욕 증시 테슬라가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눈여겨보셔야겠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최근 한 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포럼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국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삼각협력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우주항공 섹터 관련된 소식도 나왔습니다. 내년 중에 스타링크 등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될 가운데 최근 국내외에서 레이저 위성통신 관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한화시스템이 지난달 국내 최초로 위성관 레이저 통신 ISL 프로토타입의 중거리 지상통신 시연을 성공한 바 있고, 또 KT의 위성통신 자회사인 KT셋도 독일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ISL 기반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이슈도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블랙을 발열 이슈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시총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는데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AI 반도체주에는 타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증시 일정도 살펴보셔야겠는데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회사의 중장기 방향성과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밸류업 목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모비스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흐름 지켜보시고요. 만화와 웹툰, 출판, 게임, 방송 관련 콘텐츠 IP 마켓도 개최됩니다. 해당 업종 관련 새로운 소식들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방산 전문 기업 RF 시스템즈가 교보 12호 스펙과 흡수 합병을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디지털 문서 기업 사인앱 소프트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새내기주들 주가 흐름 지켜보시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AI, 의료 AI 관련주가 특히 강했습니다. 앞서서 펠란티어가 나스닥 이전 소식에 폭등을 했었고, 장 마감 이후에 뷰노가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 진단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영향입니다. AI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이슈로 다소 부진할 수 있겠는데 의료 AI 쪽의 오늘장까지 강한 분위기 이어갈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욕 증시에서 넘어오는 이슈와 또 국내 증시 일정이 많아서 바쁜 하루가 되겠는데요. 반등 신호탄을 터뜨린 삼성전자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